글도 못 읽는 분이 왜 이렇게 나서세요?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까막눈 시어머니, 답답한 시어머니, 제발 가만히 좀 계시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올해로 65살이 된 김영자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저는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세 아들을 키웠고 큰아들이 서울에서 직장을 잡고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는 것이 항상 제 가슴 한편에 작은 부끄러움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현우가 대학교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나온 아이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듬해 현우가 직장 동료인 지연이라는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지연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는 참 단정하고 예뻤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능력 있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시골에 그대로 남았고 아이들은 서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만 만나다 보니 며느리와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현우가 해외지사로 발령받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연이가 혼자 서울에 있기 어려울 것 같다며 제가 서울로 올라와 함께 지내자고 했습니다. 시골 생활만 하던 저로서는 서울 생활이 두렵기도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필요로 한다면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 살던 고향을 뒤로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 들고 아들이 마련해준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저는 이 새로운 시작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며느리 지연이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지연이가 들어와서는 어머니, 이 버튼이 리모컨이고 이건 볼륨이에요. 글자 모르시니까 그림으로 외우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 조금 기분이 상했지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려고 하면 어머니, 조리법 읽을 수 없으시니까 그냥 두세요라고 했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도 글자 모르시면 이거 누르시면 돼요라며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글을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다녔고 간단한 글은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복잡한 문서나 신문기사 같은 것을 읽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제가 완전히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가장 상처받았던 것은 지연이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시골에서만 살아서 한글도 제대로 모르셔. 그래서 내가 다 가르쳐드려야 해. 정말 답답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저를 그렇게 무시하다니. 그날 밤 제 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아들 현우는 해외에 나가 있고 이런 일을 이야기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지연이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실수로 그릇을 깼는데 지연이는 역시 시골에서만 살다 오신 분이라 서울 생활이 안 맞으시나 봐요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시골에서 왔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본 드라마나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면 어머니, 그런 내용 제대로 이해하셨어요? 라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점점 제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서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어르신 O 문해교육 projeto 프로그램 Juntos 안내문을 Educar, que 보게 premia 되었습니다. todas as áreas. 저처럼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 교실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전화해서 등록했습니다. 처음 주민센터를 찾아갔을 때는 정말 떨렸습니다. 내 나이에 학교를 다닌다니 하는 생각에 부끄러웠지만 더 이상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다행히 교실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매우 친절했고 천천히 알기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받침이 있는 글자들이 어려웠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연습장에 글씨를 쓰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에게는 주민센터에 취미 활동을 하러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제가 한글 공부를 한다는 걸 알면 더 비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도 조금씩 읽기 시작했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매우 똑똑하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처음으로 혼자서 책을 고르고 구매했습니다. 그 순간의 자부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한글 실력이 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시킨 장보기 목록을 읽고 정확하게 물건을 사왔을 때 지연이의 놀란 표정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연히 맞춘 거죠? 다음에는 제가 사진도 찍어드릴게요.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TV 뒤쪽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집어들어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바보 시어머니는 여기 손대지 마세요. 고장 낼까봐 걱정됩니다. 그 순간 온몸이 굳는 듯 했습니다. 혹시 우연일까 생각하며 집안을 더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냉장고 뒤에도 세탁기 옆에도 심지어 제 방 화장대 서랍 안쪽에도 비슷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골 할머니는 이해 못하니 만지지 마세요. 까막눈 시어머니, 이거 건드리면 고장납니다. 답답한 시어머니, 여기 물건 두지 마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한글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런 모욕적인 메모를 집 곳곳에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영원히 이것들을 읽지 못할 거라 생각했겠지요. 그날 밤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었고 제 고향 시골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메모를 하나씩 모아서 상자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발견은 며느리의 다이어리였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침대 밑에서 발견한 그 다이어리에는 저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 한글도 모르는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올라왔는지. 친구들 앞에서 정말 창피했다. 시어머니가 말도 제대로 못하시니. 남편이 빨리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 글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강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원래 있던 자리에 두고 더욱 열심히 한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이제는 신문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에게 한 번의 교훈을 주기로 말입니다. 며느리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센터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예쁜 편지지에 정성껏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서 찾아낸 모든 메모지를 함께 봉투에 넣었습니다. 생일 당일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차렸습니다. 케이크도 직접 사왔고 예쁜 꽃다발도 준비했습니다. 지연이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환하게 웃으며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기쁜 듯 했습니다. 그때 제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연아, 이거 시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야. 한번 열어봐. 지연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먼저 나온 것은 제가 쓴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지연에게. 내가 이렇게 글을 쓸 줄 알면 놀랄 테지. 사실 나는 작년부터 주민센터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었단다. 내가 글을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 지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그녀가 써둔 메모지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응, 내가 집 곳곳에 숨겨둔 메모들이야. 바보 시어머니, 까막눈 시어머니. 참 많은 이름을 지어줬더구나. 지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아, 나는 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널 미워하지 않아. 다만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았으면 해. 그를 모른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란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동안 배운 것들, 그리고 제 인생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학교 대신 일터로 나가야 했던 이야기, 그래도 세 아들을 모두 대학에 보낼 수 있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그리고 도시에 와서 느꼈던 부끄러움과 자격지심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이기적이고 어리석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것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연이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우리는 진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놀랐지만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고 지연이는 컴퓨터 사용법이나 스마트폰 앱 사용하는 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함께 블로그를 만들어 볼까요? 어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배움에는 늦은 때가 없다는 제목으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글을 쓰고 지연이가 컴퓨터 작업을 도왔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응원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해외에 있던 아들 현우에게도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현우는 화를 냈지만 저는 이미 지연이와 화해했다고, 이제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고 설득했습니다. 몇 개월 후 현우가 휴가를 받아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진 집안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저와 지연이가 함께 요리하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 덕분에 지연이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 세 가족은 오랜만에 둘러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현우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을 사과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 모두를 안아주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 이해하고 성장하는 거란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 배우는 거야.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지연이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저는 한글뿐만 아니라 컴퓨터 교육까지 받고 있습니다. 현우는 한국으로 연구 발령을 받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곧 우리 집에 새 생명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연이가 임신을 했고 저는 곧 할머니가 될 예정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직접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연이가 저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한글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지연이도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삶은 참 신기합니다. 때로는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제가 메모지들을 발견했을 때 느꼈던 그 아픔이 지금은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이제 제 딸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단점을 이해하고 장점을 북돋아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야기하며 웃곤 합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죠?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몰랐으니까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리 모두 배우는 중이란다.
나도 내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 지금 저는 주민센터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늦은 때가 없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느리 지연이도 회사에서 문해교육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집 책장에는 이제 다양한 책들이 가득합니다. 요리책, 소설, 시집, 육아서적까지. 저와 지연이가 함께 읽고 이야기하는 책들입니다. 가끔은 서로 다른 의견으로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글을 모르는 시골 할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진정한 가족이란 피보다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큰 위기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하고 진실된 관계로 거듭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배움에는 늦은 때가 없고 변화에도 늦은 때가 없습니다. 저처럼 60이 넘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